그 KT 홉스 주지사 이야기인데요. 의료부채 탕감,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맞아요. 액수만 보면 4억 2,900만 달러. 수혜 인원도 35만 명이 넘으니까요. 이게 애리조나 전체 의료부채 추정액이 한 24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로 이제 해결하는 거죠. 와, 35만 명이면 정말 많은데요. 이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방식이 좀 독특하던데요. 네, 그 주 정부가 미국 구조계획법 ARPA라고 하죠. 그 기금을 비영리 단체인 Undue Medical Debt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체가 병원 같은 데서 부채를 아주 싸게 사들여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탕감해주는 겁니다. 아, 그런 방식이군요. 그럼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닐 테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연방 빈곤 수준의 한 400% 이하 소득자, 혹은 자기 연소득의 5% 이상을 의료부채로 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 자료에 나온 로셸 조던 씨 이야기가 참 와닿았어요. 아이 넷을 키우는 싱글멈인데 응급차 한 번 이용했던 3,000달러 빚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번에 탕감받고 재정적인 건 물론이고 정신건강, 신용점수까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죠. 신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의료구체라는 게 단순히 빚을 넘어서 개인의 삶 전체를 좀 올가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아, 수혜자들한테는 우편으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긍정적인 정책 소식도 있지만 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어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선수죠? 키텔 마르테. 아, 네네. 그 유명한 선수. 무슨 일 있었나요? 올스타 게임 참가하러 집을 비운 사이에 스코치데일 자택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네, 다행히 집이 비어 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보석류 같은 개인 물품을 훔쳐갔다고 해요. 아직 잡히진 않았고요. 근데 이게 요즘 좀 이런 일이 자주 있다면서요. 유명 운동선수 집만 노리는. 네, 맞아요. 미국 전역에서 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FBI에서도 스포츠 리그 측에다가 관련 범죄 조직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허참. 유명하다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게 이웃들도 많이 놀랐겠어요. 평화로운 동네였다는데. 네, 그렇죠. 유명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나 안전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분위기를 바꿔서 긍정적인 경제 소식도 있었죠. 피닉스 컨벤션 센터 이야기요. 아, 네. 감사 보고서 내용인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이 컨벤션 센터가 애리조나 주에 가져다 준 세금이 무려 4,23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4천만 달러 이상이요? 와, 이게 그 확장 프로그램에 주 정부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 정부가 기여한 게 한 2,550만 달러 정도인데 그걸 훨씬 넘어서는 성과를 낸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확장 이후로 총 누적된 추가 세수가 2억 9,93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주 정부 총 투자액 2억 7,04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방문객 수가 그렇게 늘었다는 게 놀라운데요. 2019년 최고치보다 27%나 증가했다고요? 네.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마이스 산업이 완전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단순히 컨벤션 센터만의 성공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바나, 레스토랑, 호텔 같은 상권에도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겠네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없나요? 아, 있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다운타운 지역에 호텔 객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이게 또 다음 과제가 된 거죠. 성장의 이면에는 항상 또 다른 과제가 따라오는군요. 근데 또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영스타운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아, 네. 셀레나 베가 씨 이야기,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29살 여성이었는데요.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네. 다른 차에 치여서 숨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요일 밤에 집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어떤 여성이 차에 치여 쓰러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도우려고 다가갔다가 그만 다른 차에 치인 거죠. 아이고,
그럼 그 배가 씨를 친 운전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운전자는 현장에 머물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처음 그 여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 그 사람은 아직 못 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배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네,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화요일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새 아이의 어머니였고 곧 30번째 생일도 앞두고 있었다는데. 참 가족들 심정이 어떨지. 그래도 그 와중에 장기 기증을 결정해서 8명이나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되게 이타적인 분이셨다고. 네,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가족들은 그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에도 위험했다면서 속도 제한을 바꾸거나 과속 방지턱 같은 걸 설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좀 공동체 안전 문제로 이슈를 제기하는 거죠. 네, 꼭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안전 문제와 더불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이야기도 있었죠. 피닉스시의 수질 정화 시설 건설 소식입니다. 연방 자금이 꽤 많이 투입된다고요? 네, 약 1억 7,900만 달러? 큰 규모의 연방 자금이 지원되어서 노스 게이트웨이 첨단 수질 정화 시설이라는 걸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에 800만 갤런의 물을 처리할 수 있고요. 800만 갤런이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게다가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시설 개선 사업이랑 합치면 하루에 총 1250만 갤런 정도의 물을 정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냥 정화가 아니라 식수 수준 이상으로 만든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게 바로 AWP, 그러니까 첨단 수질 정화, Advanced Water Purification 기술인데요. 폐수를 연방이나 지역의 식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오히려 더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애리조나 물 부족 문제랑 관련이 있나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애리조나가 콜로라도강 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콜로라도강 수량이 점점 줄고 있어서 그 의존도를 낮추는 게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AWP 기술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강물 사용을 줄이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연방 하원의원 그렉 스탠튼이 이 기술이 콜로라도강 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까지 강조했을 정도예요.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고 케이트 가예고 시장 말처럼 주택 비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정말 중요한 투자네요. 자, 그런데 마지막 소식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위험한 사건입니다. 템피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어떤 여성이 SUV 차량에 주유기를 매달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주유기를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그 주유 호스랑 손잡이를 차에 꽂은 채로 그냥 출발을 한 거죠. 그걸 끌고 센텐밸리에서부터 US60 고속도로까지 달렸다고 해요. 세상에. 그러다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실제로 도로에 막 불꽃이 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경찰에 잡혔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2%였다고 하네 음주운전, DUI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치의 거의 2배네요.